있는 재활용 선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요. 지난해에만 서울에서 3천여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이 버려졌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한 현실은 서울시 통계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난 2014년 896톤에 그쳤던 서울시 하루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재작년 기준 2,753톤에 달했습니다. 7년 만에 200% 넘게 늘어난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이나 포장 같은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꼽힙니다. 증가 추이를 볼 때 2026년이면 지금보다 40%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분석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은 분리돼 재사용이라도 가능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복합 소재를 사용했거나 오염이 심해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도 상당수라는 겁니다. 서울시는 우선 폭발적으로 증가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부터 줄여 급한 불을 끈다는 계획입니다. 내후년부터 한강공원에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을 금지하고 카페에선 일회용 컵 보증금으로 300원을 내야 합니다. 일회용 컵 사용 시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각 매립되던 플라스틱 쓰레기의 자원이 되는 선순환 체계도 도모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플라스틱 발생량을 10% 줄이고 재활용률은 10%포인트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루에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세어보진 않죠. 지혜롬 기자, 숫자로 보면 얼마나 많은지 좀 심각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네, 한 번 배달 음식을 시킬 때마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평균 18개 정도 사용된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비대면 소비가 늘어난 만큼 쓰레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하루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에는 896톤이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재작년엔 2,753톤까지 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3년 후에는 매일 3,800여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쓰레기가 수천 톤 발생한다고 하니까 많은가 보다 그냥 이런 생각인데 배달 한 번에 18개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한다거나 또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노력, 정책들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은 걸로 아는데요. 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인한 어떤 위기감이 좀 절실하게 느껴지나요? 네, 서울시가 최근에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쉽게 말해 3년 안에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10% 줄이고 재활용률은 10%포인트 높이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네, 배출은 10%를 줄이고 재활용률은 10%포인트 높인다. 구체적인 내용 어떤 게 담겨 있을까요? 네,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네. 첫째,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둘째,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마지막으로 버려진 플라스틱을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예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게 우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큰 효과 보려면 당장 뭐부터 줄일 수가 있을까요? 네, 서울시는 우선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많이 쓰이는 세 가지 품목을 중점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일회용 컵, 배달 용기, 상품 포장재인데요. 우선 내후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합니다. 서울에서만 한 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6억 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서울시는 이를 개인 컵과 다회용 컵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포장 등을 위해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개인 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300원을 할인해 줍니다. 네,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은 모든 분들이 알고 있죠. 결국 의지와 실천의 문제일 텐데 그래도 요즘 카페 이용할 때 텀블러 사용하는 분들 이전보다 많이 눈에 띕니다. 이것부터 동참해도 그 효과 엄청날 것 같은데요. 배달용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전에 사실 짜장면 시키면은 다회용기에 담겨져 왔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는 현재 주요 배달 플랫폼과 협약을 맺고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배달할 때 음식을 다회용 그릇에 담아주는 이른바 제로 식당인데요. 현재는 강남, 서초 등 10개 자치구 천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제로 식당을 3년 후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5천 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배달용 다회용 그릇 40만 개도 보급합니다. 그 밖에 화장품이나 세제 등을 다시 채워 사용할 수 있는 리필 상점과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반찬 가게, 종이 포장재를 사용하는 빵 가게와 꽃 가게를 늘려가는 등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는 제로 마켓도 현재 300곳 정도 있는데 3년 후 1,00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네, 장례식장이나 축제 현장 같은 곳도 일회용품 정말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요. 서울의료원에서 일회용기 없는 장례식장을 운영해서 쓰레기 아주 큰 폭으로 줄였다고요. 네,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은 지난 7월부터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폐기물이 79% 줄었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는 앞으로 시내 민간 장례식장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주체 행사와 축제에서 이 푸드트럭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야구장 등의 체육시설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업무 밀집 지역인 서대문역과 청계광장, 을지로 일대와 한강공원은 제로 플라스틱 존으로 운영하는데요. 내후년부터 전체 한강공원에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이 금지됩니다. 네, 2025년부터 전체 한강공원에서 배달용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잠수교 일대에서는 그런데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정책 잘 안착하려면 결국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처음부터 한 번에 잘 시행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 마주한 한강공원의 쓰레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시민들이 한강에서 먹거리를 즐깁니다. 이젠 너무 익숙해진 한강 배달 음식. 그러나 먹는 것보다 치우는 게 더 일입니다. 음식물이 잔뜩 묻은 채 버려지는 플라스틱 용기들. 이 같은 쓰레기 더미는 한강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강공원이 배달 음식 플라스틱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자 서울시가 초강수 대책을 내놨습니다. 2025년 모든 한강공원에서 플라스틱 용기 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내년 뚝섬과 반포 한강공원, 내후년에는 전체 한강공원으로 확대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시도는 이미 서울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현장입니다. 이곳 잠수교 일대는 현재 일회용품 배달용기 반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요. 푸드트럭은 모두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닭꼬치에 스테이크에 커피까지. 평소 같으면 일회용 용기 안에 포장돼 판매됐을 음식들이 다회용기 안에 담겼습니다. 음식을 다 먹은 후에는 정해진 수거함에 그릇을 반납하면 됩니다. 다회용기 사용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쓰레기가 거의 눈에 안 띄시잖아요. 시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지난주에 그 용기 사용을 갖다가 한 1,700여 개 정도를 했거든요. 그 10개 팀 업체에서 한 1,000개씩만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여 개 이상의 그 일회용품을 갖다가 절약을 할 수 있었다? 많은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환경을 위해서는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막상 사용해 보니까는 딱히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So I think it's a really good idea to have these that can just be cleaned and used again instead of creating lots of waste everywhere.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한강에 그런 배달용품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위생적으로 괜찮다라는 인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서울시는 인근 음식점에 한강공원으로 배달되는 음식은 다회용기를 쓰도록 유도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영상에서처럼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자는 취지에는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계신데 관건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냐가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시는 음식 배달을 많이 하는 주변 한강공원 주변 식당을 위주로 이제 다회용기를 지원해서 협력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 먹은 그릇은 전문 업체가 수거해서 위생적인 세척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식당으로 다시 공급됩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다회용기 사용 장례식장과 제로 식당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시는 다회용기뿐 아니라 수거, 세척, 공급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푸드트럭과 음식점 관계자들은 용기의 크기가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시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일회용기에 비해 비용 부담이 조금 큰 점도 우려를 했습니다. 네, 사실 상인들 입장에서 설거지가 좀 번거롭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세척 시스템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회용기 크기나 뭐 말씀하셨던 비용 부담 이런 부분들은 현장 목소리를 잘 들어서 반영이 되면 좋겠고요. 배출량 줄이는 거 가장 중요하겠지만 폐플라스틱 잘 버리고 또 잘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구도심의 경우에는 분리배출 공간이 부족해서 도로 곳곳에 쓰레기를 모아놓은 모습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네. 서울에는 이 같은 단독주택, 생활주택 밀집 지역에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 시설을 지원합니다. 현재 13,000곳 정도가 있는데 3년 후에는 2만 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회용 컵이나 페트병 등을 수거하는 스마트 해수기 등을 곳곳에 설치해서 분리배출을 돕습니다. 네. 한 주민센터에 설치된 스마트 회수기에 가봤는데요. 이 페트병 라벨을 떼서 회수기에 반납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고 일정 포인트가 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빈 페트병을 잔뜩 모아온 한 주민을 만났는데 환경도 지키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폐기물을 자원으로 만드는 정책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서울시는 땅에 묻히거나 소각돼 버려졌던 폐플라스틱을 고부가 가치 자원으로 바꿔서 선순환한다는 이런 구조를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폐비닐이나 연료나 이런 폐비닐이나 연료 같은 이런 것들을 재생 원료로 생산하는 도시 원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네. 서울시는 올해 4월 국내 4개 정유 화학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26년까지 연간 8만 6천 톤의 폐비닐을 열분해 원료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봉제 원단 폐기물이나 폐현수막은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보도블럭과 같은 공공시설물에 비닐과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환경 문제 해결하려면 조금씩이라도 이제 여러 방면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은 환경단체에서도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겠어요. 네, 환경단체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정확한 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저감 대책을 세운 부분은 유의미하다고 말했는데요. 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일회용품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점 그리고 뭐 오피스, 회사 이런 곳에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다른 행정적 지원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고 생각합니다. 또 행정에서 많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세부 과제들을 사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쓰레기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이제 참으로 걱정이 되는데요.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에도 좀 더 속도가 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제품 만들 때 스티커나 라벨이 좀 잘 뜯어지도록 한다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복합 소재는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해줬으면 좋겠고요. 좋은 아이디어도 활발히 공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밀착 취재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혜로운 기자였습니다.